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뭘까요? 밥 먹었어? 애는 데리고 왔어? 그거 내가 했잖아. 좀 알아서 해. 어쩌면 이런 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느 순간 대화는 보고 지시 잔소리의 형태로 바뀌고 맙니다. 더 슬픈 건 서로 말은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마음을 나누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결혼 초에는 매일 밤 소곤소곤 속마음을 나눴던 두 사람이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어도 한마디 말 없이 지나가는 날도 있죠. 말을 꺼내려고 하면 괜히 싸움이 날까 봐참게 되고 무슨 말을 해도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을 보면 입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행복한 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시간이 많은 것도 성격이 묻어내서 싸움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공감이라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기술을 알고 꾸준히 써왔을 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공감 대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법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갈등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갈등을 감정의 상처 없이 풀어내는 법이죠. 배우자의 말을 어떻게 받아줘야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지, 또 나만 참아야 해?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대화법이 필요한지,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낄 때 꺼내야 할 한마디는 무엇인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밥 먹었어? 말고 훨씬 따뜻한 한마디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공감하는 부부들이 비밀처럼 간직한 대화의 기술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1. 왜 공감 대화가 중요한가?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대화가 안 통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화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 대화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즘 너무 지쳤어.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답하죠. 요즘 다 바쁘지. 나도 피곤해.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이 스치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린 말들이죠. 문제는 말투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잖아. 이런 말은 사실 상대의 행동을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알아달라는 표현인데 그걸 거친 방식으로 전달하다 보니 대화가 아니라 상처만 남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카트맨은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해 단 몇 분의 대화만으로 그들의 이혼 여부를 90% 이상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 예측의 기준이 바로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갈등이 있어도 서로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상처를 주는 말 대신 공감하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공감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신뢰 호르몬이 분비돼 상대에 대한 긍정 감정이 증가합니다. 즉, 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것, 그것이 부부 대화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감 대화는 특별한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아주 단순한 문장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게 부부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실마리예요. 공감은 마음을 맞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태도입니다. 이 한마디가 말다툼을 멈추고 대화가 되는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부부의 공감 대화 특징 3가지. 행복한 부부의 공감 대화 첫 번째는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실수는 조언 중독입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 바로 해결책부터 내놓는 거죠. 예를 들어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진짜 열받았어. 내가 기획한 거 다 무시당했어. 그럼 남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땐 그냥 무시해. 너무 신경 쓰지 마. 이 말은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가 덜 힘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순간 아내는 해결을 원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속상한지 들어줬으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다치게 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크레이그 말키는 말합니다. 감정을 먼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조언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감정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논리도 충고도 닿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공감의 해결보다 먼저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이 단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들은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기보다 그 상황에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그랬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간다.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듣기만 해도 속상하다. 이런 말은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마음이 풀립니다.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읽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것, 그게 공감 대화의 시작입니다. 특히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맡은 분들이 해결사 본능에 자주 빠집니다. 자녀가 울면 왜 울어? 울 일이 아니야. 아내가 화내면 그걸 왜 그렇게까지 화내? 이런 말들이 모두 감정을 차단해버리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나라도 화났겠다. 그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다. 공감은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논리로 설득하기 전에 진심으로 들어주는 시간. 그 한마디로 싸움이 사라지고 둘 사이에 다시 대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부부의 공감 대화 두 번째는 너보다 나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 메시지 사용. 부부 싸움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말의 내용보다 표현 방식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었죠. 아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맨날 이래.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 나 기다리는 건 관심도 없지?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바로 방어 태세로 돌입합니다.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 맨날 나만 뭐라 그래. 결국 대화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채 끝납니다. 이때 만약 같은 상황에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늦는 걸 보니까 난 좀 서운했어. 나 혼자 기다리니까 속상하더라. 이건 같은 불만을 말하고 있지만 공격이 아니라 감정 표현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방식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I 메시지, 즉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토머스 고드는 이 방법을 처음 제안하면서 I 메시지는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내가 느낀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대신 당신이 말이 없을 때 난 혼자인 느낌이 들어. 넌 항상 너 생각만 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럴 때면 내가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 너는 무엇 해라는 문장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정죄합니다. 이 말은 곧바로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 신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는 내 감정에 귀 기울이기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반면 나는 무엇 하다는 문장은 상대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대화는 공격과 방어가 아닌 공감과 이해로 바뀌게 되죠. 이건 단지 말투의 차이가 아닙니다. 대화의 질과 관계의 지속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문장을 말하기 전에 지금 이 말이 너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를 한번 점검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무엇해서 기분이 어땠다는 감정 표현을 꼭 붙이세요. 부부 사이에선 맞는 말보다 잘 들리는 말이 훨씬 중요합니다. 감정은 표현되어야 이해받고 공감은 내 감정을 진심으로 꺼낼 때에야 시작됩니다. 행복한 부부의 공감 대화 세 번째는 대답보다 경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화란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키고 회복합니다. 한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퇴근 후 힘들다고 말하는데 난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럼 그만두든가 다른 데 알아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내는 어떤 힘든 얘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말을 너무 빨리 꺼내고 해결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상대의 감정은 외면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의 말 속에 담긴 감정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경청은 조언이나 대답보다 훨씬 깊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끼어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죠. 이 안정감이 있어야 대화는 진짜로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공감 대화의 시작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맞장구 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응.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 몇 마디는 화려하지 않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비언어적인 태도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바라보고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이런 행동은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아. 이 무언의 신호들이 상대에게는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경청받고 있다고 느끼는 횟수가 관계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했느냐보다 내 말이 들렸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말보다 반응에 집중해 보세요.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할까? 보다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일까? 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서로의 말이, 감정이, 마음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부관계를 살리는 건 정답을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없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와 용기입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대화는 귀와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3. 실생활 적용 팁. 감정 조절과 소통 루틴. 부부 대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종종 감정의 폭발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느끼면 말은 곧 칼이 되고 듣는 이는 방어막을 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대화는 말하기 전에 내 감정을 먼저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격해졌을 때 10초만이라도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감정 조절 중추가 활성화되어 충동적 반응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0초 호흡법은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갑작스럽게 불만을 터뜨릴 때 남편이 즉각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춰서 10초간 깊게 숨을 쉬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할 말이 이 순간에 적절한지 자신에게 묻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단순한 순간의 멈춤이 대화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또 한 가지, 부부가 하루 5분씩 서로의 오늘을 나누는 습관을 제안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의 시간조차 없을 때 이 5분이 큰 의미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별거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감정을 교류하는 시간은 관계의 정서적 안전망을 튼튼히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이 심해질 때는 무조건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할까? 라고 제안하는 멈춤 대화법을 추천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자 수전 존스는 감정이 격해진 순간을 인지하고 잠시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폭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멈춤은 상대에게도 자신에게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서로가 차분해져 다시 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서로의 말을 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화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관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10초 호흡법, 5분 일상 나누기, 그리고 갈등 중 멈춤 대화법. 이 세 가지가 부부 사이의 공감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건 말 잘하기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는 공감의 기술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10초 호흡법, 하루 5분씩 서로의 오늘을 나누는 습관, 그리고 갈등이 심할 땐 잠시 멈추는 멈춤 대화법까지. 이 모두가 공감 대화를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법들이죠. 이렇듯 공감은 누구나 배워서 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할수록 우리의 관계도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서 가장 자주 혹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 말이 여러분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